안녕하세요, 까루나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야, 오늘 날씨. 현재 드롱빈의 날씨는 구름 약간 많음, 온도는 섭씨 31도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1년 내내 여름이고 1년 내내 날씨가 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달마다 계절마다 조금씩 날씨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나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날씨 정보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한 날씨 정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캄보디아의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요. 건기는 11월부터 4월까지, 우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건기는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캄보디아에서는 이 건기 때 건축, 도로 포장 공사를 이때 몰아서 한꺼번에 진행해요. 우기 때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기 때는 비 때문에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기 때가 되면은요, 결혼식, 약혼식, 송년회 등 파티를 아주 많이 해요. 캄보디아의 모든 결혼식은 다 건기 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우기보다 건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건기 때 이동과 활동이 편하잖아요. 우기 때는 옷도 젖고 오토바이 타기도 불편하고 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저도 건기가 더 좋아요. 하지만 건기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점, 3, 4월의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폭염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정전이 잦다는 점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건기 때는 5개월, 6개월 내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만 이상기후로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요. 주로 우기가 다가오는 4월에 그런 날이 있는데요. 하루나 이틀 비가 내려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캄보디아 말로 플리응코러더 또는 플리응꺽카의 예약비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기 때 너무 메마르고 이글거리는 캄보디아 날씨에 이렇게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는 단비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건기 중 캄보디아에 여행하러 오기 가장 좋은 시기는 12월, 1월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날씨가 다른 시기보다 좀 더 서늘하고요. 바람도 많이 불어요. 이때가 되면 최저 기온 21도, 최고 기온 31, 32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가 새벽 기온이 18도, 19도까지 뚝 떨어지는 추운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제가 18도 가지고 춥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엄살 부리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요. 두꺼운 이부자리나 외투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런 날씨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추워합니다. 여기 오래 살고 있는 저도 그 시기가 오면은 추워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노인들이 병치레도 많이 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인들에게는 1년 중 이 서늘한 시기가 가장 살기에도 좋고 여행하러 오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건기의 기온은 2월이 되면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3월은 덥고 4월은 굉장히 더워지면서 더위가 피크를 찍습니다. 캄보디아의 4월이 제일 더운 기간으로 최저 기온 25도, 최고 기온 37, 38, 39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3, 4년 주기로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으면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라니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아무리 더워도 습도가 한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한국처럼 푹푹 찌는 더위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햇볕이 쨍쨍거려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더위가 어느 정도 사그러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더위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습도가 아니라 뜨거운 햇살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얇은 긴팔 옷이나 선글라스 등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왜 이 더운 날에 매일같이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햇살을 막을 수 있는 긴팔, 긴 바지를 입을 때 오히려 더 시원하다고 느끼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갈 때 여전히 반바지가 더 편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긴팔, 긴 바지를 입는 이유는 아마 까맣게 타는 걸 워낙에 싫어해서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긴팔, 긴 바지, 모자, 선글라스로 햇볕을 막는다고 해서 야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날씨가 더운 3, 4월의 햇살은 너무 이글거리고 뜨겁기 때문에 햇살 아래 있으면 당연히 땀이 많이 나고 불편하고요. 이런 대낮에 장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운 시기에 캄보디아에 오시면은요, 야외 활동을 하는 낮 스케줄은 1시간 정도만 잡아두시고 정오 전후로는요, 호텔에 가서 쉬시거나 아니면은 쇼핑몰에 가시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 실내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리 없는 캄보디아 여행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는요, 이 뜨거운 햇살의 자외선 강도도 어마어마할 테니 선크림도 잘 발라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더위 말고 건기 때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전인데요.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왔었던 15년 전에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도시 자체가 개발이 덜 되어 있어서 정전이 자주 됐었는데요. 그 후로 나름대로 수력발전소도 짓고 화력발전소도 짓고 외국에서 전기도 사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전력난이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자본을 선두로 한 빠른 도시 개발과 건축 등으로 인해 전력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2019년도의 여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건기 때 전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차로 정전을 실시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시기였어요. 어서 전력난이 잘 해결되어서 건기 때에도 정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캄보디아의 우기입니다. 그렇다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딱 그 날짜에 우기가 시작되고 끝난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해는 4월 말, 어떤 해는 5월 중순에 느즈막하게 우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비가 그치는 시기도 10월 말일 때도 있고 11월 중순까지 갈 때도 있어요. 건기와 우기의 경계선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1, 2주 정도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우기 때 내리는 비는 짧은 시간에 많은 강수량이 쏟아져 내리는 열대성 스콜입니다. 한국의 장마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기 중에 이런 비가 일주일에 최소 2번, 3번, 자주 올 때는요 3일에 2번 또는 매일 연달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열대성 스콜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비가 내리는데요. 처음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약 30분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린가 싶을 정도로 막 쏟아져 내리는데, 이게 빗줄기도 굵고 또 떨어져 내리는 양도 많아서 이거 맞고 있으면 몸이 아플 지경입니다.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요, 프놈펜시나 시엠립이나 하수도 배수관이 이를 한꺼번에 처리를 못해서 도시가 가끔 물이 차고 물바다가 되기도 해요. 도로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으면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다니기 힘들 뿐더러 가끔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몇 시간 지나면 물이 다 빠지긴 하지만 비가 정말로 많이 온 날은 하루가 지나도 물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도
프놈펜시의 이 우기철 침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네요. 시내 교통체증도 건기 때보다 우기철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가장 비가 많이 막히는 시기는 비가 그치고 나서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 우기 기간 중 우기 후반부에 비가 더 많이 내려요. 8월, 9월, 10월이 되면은 비가 더 자주 내리는데요.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는 바람이 솔솔 불고 먹구름이 끼는데 이런 현상이 한 30분 전부터 나타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먹구름이 끼면은 여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빨리 빨래를 걷거나 그래야겠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우산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비를 많이 입고 다녀요.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스님들밖에 없겠네요. 그건 우산이 아니라 양산이겠지만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봤는데 10년 전만 해도 100% 순수한 스콜성 비만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처럼 추적추적 부슬부슬 내리는 비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 특히 베트남에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면은요, 캄보디아에서는 종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장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캄보디아도 태풍의 영향권에 놓여서 많은 농지와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프놈펜이 홍수 피해를 받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바다나 섬으로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우기철에 파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멀리서 보기에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해 보이는데 실제로 배를 타보면은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고가 높아가지고요, 아예 배가 뜨지 않는 날도 있으니까 우기철에 여행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캄보디아의 우기철에 시원하게 계속 비가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캄보디아의 우기가 마냥 시원하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기철에 비가 잠시 쏟아질 때는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다시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이 올라온다면 한국처럼 푹푹 찌는 습한 더위를 만나게 돼요. 특히 5월달은 캄보디아의 폭염기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단축 수업을 하라고 하는 발표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민분들 중에서 이 기간에 더위를 먹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기철이 되면은 캄보디아에서 낙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태껏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낙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캄보디아에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캄보디아 날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로나였습니다. 좀 립리에요. 바이.